가족들로 북적였던 집엔 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번듯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야단이지만 어머니는 자꾸 주저합니다. 큰아들이 유일하게 기억할 이 고향집을 차마 떠날 수 없어서입니다. 멋지지. 제법 잘생겼어. 큰아들만 보고 있으면 어머니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큰아들은 선한 인상만큼 심성도 고왔습니다. 공부도 잘해 서울로 대학을 보냈다는데요. 그런데 2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다니는 대학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있대.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한인가 하고 여기 보니까 한열이나 한열이요. 그래서 왜 우리 한열이가 왜 이래요? 이제 아들 이름은 이한열. 1987년 6월 9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해 1월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 숨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우리나라는 정책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어이없는 수사 결과 발표는 독재 정권을 향한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정권이 내놓은 답은 호헌 조치, 즉 군사 독재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범민주 세력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기 하루 전날 연세대에서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을 맞고 의식을 잃은 겁니다. 다음 날인 6월 10일 학생들을 비롯해 회사원들까지 모두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된 겁니다.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6월 29일 군사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다고 선언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한열은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물건을 열어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못 버려. 애들이 쓰던 물건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간직해놨다가 이제 기념관을 만들으니까 거기에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지. 어머니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과 신발 등 유품들을 모아 작은 기념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겠냐고 뭐 시계가 없어. 아들의 유품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것이 있답니다. 왼손에 차고 있던 시계입니다. 지난해 이한열의 사촌형 마대복 씨가 잃어버린 시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겁니다. 그 학생 사건이 백병원에서 이제 사건 수습을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거기서 밤샘을 하고 이한열이 숨진 이듬해인 1988년 5월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던 서울대 조성만 학생이 투신한 사건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밥을 다 거의 먹고 있을 때 어느 젊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한열이 형 되시죠? 그래서 한열이 시계인 것 같은데 제가 주웠는데 다음 기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학생에게선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그 젊은이가 시계를 못 갖다 줄 만큼 어떤 상황, 안 좋은 상황이 있지 않았나. 후배 중이라고는 확실히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뭔가는 불안하고 쫓기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시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인공은 지금 어떻게 살아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 또 보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가 착잡해요. 혹시 쫓기는 몸이 아니었을까? 나쁜 일을 당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닐까? 마대복 씨는 시계를 갖고 있다던 그 학생의 안부가 궁금하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30년 전 그날 시위 현장에서 이한열을 지켜본 이가 있습니다.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던 순간부터 병원으로 옮겨지던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한
외신 기자 정태원 씨입니다. 체류탄을 탕탕탕 하고 쏘니까 얘네들이 이제 구호 외치다 와 정문으로 도로 들어간 거야. 정태원 씨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 학생들이 결의대회를 하며 교문 앞까지 몰려 나왔답니다. 그런데 시위가 끝나갈 무렵 경찰이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다는데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자욱한 연기 사이로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이한열이었습니다. 5명이 더 달라붙어서 여자아이까지. 그래가지고 5명이 메고 병원에 갔어요. 당시 쓰러진 이한열은 학생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남식 씨와 이상우 씨는 30년 전 오늘 바로 이곳에서 이한열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태원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이한열을 옮기는 박남식 씨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공대가 보이거든요. 그는 공과대학 건물에서부터 중앙도서관까지 이한열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후 병원까지 이한열을 옮긴 사람은 이상우 씨입니다. 그런데 이송 당시 이한열이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으로 이제 가지고 한참 올라가서 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한열이 좀 쉬었다 가라, 힘드니까. 나지막하게 그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 지금도 안 떠나요. 그게 자기가 이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같은 그 학생들이 힘든 거 그걸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도 갖고 있었던 거니까. 두 사람은 혹시 시계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저는 전혀 의식을 못했죠. 시기에 그러는 거 신경 어떻게 씁니까? 지금 다쳐서 거의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이렇게 나르는데 어떻게 그 손목에 뭐 찾는지 그거 신경 쓸 겨를은 없죠. 병원으로 옮겨질 때만 해도 이한열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사라진 걸까요? 그런데 당시 병원으로 향하는 이한열의 뒤를 쫓아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해줄 것이 있다며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소문 끝에 30년 전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운동화 이렇게 질질 끌려가니까 운동화가 한쪽이 이렇게 벗겨져 든 거예요. 치료를 받고 가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발을 들고 가서 운동화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녀가 이한열에게 전해주려 한 건 운동화였습니다. 밤늦도록 병원을 떠나지 못한 데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답니다.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열이 엄마가 오셨어요. 우리 강아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거의 이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라도 좀 잡숫게 하고 막 그냥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집에 갈 때 신고 가라고 가져온 후배 이한열의 운동화. 하지만 끝내 그는 운동화를 신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날 시계 보셨어요? 아니요. 또 한 사람, 병원으로 실려온 이한열을 기억하는 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SBS에서 왔는데요. 30년 전 병원 홍보실장이었던 박두혁 씨입니다.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직후 이한열의 모습, 박두혁 씨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응급실에 의식 없이 들어온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놓는 게 좋겠다 해서 사진을 찍었죠. 그가 시계의 행방을 알지도 모릅니다. 선생님께서는 시계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필요하면 엑스레이나 CT를 찍는데 그러기 전에 몸에 있는 금속 같은 건 다 치우기 때문에 아마 시계도 그때 다 제거했을 거예요. 당시 응급실에 근무한 의료진이 뭔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30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 찾기가 조금은 좀 어려운 것 같다 얘기가 있었어요. 이한열의 시계는 누가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사촌형 마대복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쪽이 맞아요. 바로 그 장례식장. 29년 전 그 학생을 만난 곳입니다. 식당 간 적이 없었죠. 그 후로는. 이쪽에 올 일이 없으니까. 식당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뀌는 세월이 흘렀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사장님 계세요? 여기 음식점 한 30여 년 됐어요? 아니요. 20년만 좀 넘었어요. 여기 옛날부터 식당 하셨어요? 20년. 사촌 동생 한열이가 서울로 유학 온 뒤 보호자 역할을 한 건 마대복 씨였습니다. 심하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시고 나도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어. 나도 좀 언짢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여리가 형님 같은 지성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안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저도요. 젊으니까 등산도 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여자도 사귀어서 애인도 갖고 싶어요. 그 말에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주라는 단어만 입에 올려도 죄가 되던 그 시절. 침묵하던 기성세대들을 대신해 거리로 나선 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좀 더 깨어 있었더라면 동생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후회와 자책으로 30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30년 전 그날에 멈췄습니다. 그거 잘 몰라요.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민주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약속을 했어요. 이제 발인식 날. 이한열 네가 못한 거 엄마가 열심히 하란다고 그때 약속을 했었어요. 아들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엄마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랐던 어머니는 아들이 못다 이룬 그 일을 대신하며 거리에 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흘러도 풀리지 않은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좀 키가 좀 크니까 그것이 와버렸을까? 얼마만큼 거리에서 그 어떤 놈이 조준을 하고 쐈을 텐데 어느 거리에서 그랬을까? 이제 궁금했고 엄마의 아픈 이 가슴에 박혀 있는 못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 당시 이한열의 왼쪽 후두부엔 두개골 골절과 함께 약 2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질들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한열의 주치의를 만나 그의 상태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파편이 뇌간, 중추가 다 모여 있는 부분이에요. 호흡, 뭐 혈압 조절하는 중추, 뭐 또 의식도 관계 있고 그런 중추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서 부종이 와서 뇌를 압박한 거예요. 사망 후 부검을 실시한 결과 뇌에서 최루탄 파편들이 발견됐습니다. 이한열의 죽음은 경찰의 최루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하지만 경찰들 처벌을 안 했어요. 처벌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최루탄을 쏜 그 중대원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쏜 최루탄에 피격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날 사고제 끝나고 내가 검찰청에 항의 방문하러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경찰들이 저를 낚아챈 거죠. 그래서 구속됐죠. 최루탄을 발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이 피격을 딱 당하면서 꼬그라져 버린 시간이 그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에 그 동그란 거 있잖아. 그게 딱 보인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얼마 전 외신 기자가 촬영한 또 다른 피격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이 사진은 최루탄을 맞은 직후 무릎을 꿇고 있는 이한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하고 있는 최루탄 총구. 어머니는 그 총구를 보는 순간 아들은 조준 피격을 당한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들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한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일만 아니었으면 아들은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 자식을 낳으며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참 이쁘다요. 아들의 선한 얼굴이 더 그리운 날입니다. 이한열.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바라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날이 와 있는 걸까요? 그해 여름 학생회관엔 학생들이 눈물로 만든 걸개 그림이 걸렸습니다. 또다시 6월 올해도 학생회관 건물에 똑같은 그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림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한열과 안간 힘을 쓰며 그를 끌어안고 있는 또 한 명, 86학번 이종창 학생입니다.
경찰들은 저랑 한여리를 잡으려고 이제 진격해 오는 상황이어서 한여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좀 집중해 있어서 시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함께 찍힌 사진은 6월 민주항쟁을 상징하는 결정적 장면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그러니까 한여리랑 같이 있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뭔가 조금 뭐 아픔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살아서 나왔고 이제 한여리는 못 나왔고 이제. 이종창 씨 또한 이한열과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인연은 묵직한 통증으로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부채감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똑바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갖게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여리가 꿈꿨던 세상이 아직 오지 못한 거?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겠죠. 이한열이 꿈꾸던 세상.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은 그리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희생됐고 숱한 이들의 피와 눈물 속에서 우리 사회는 더디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픈 시대를 함께 보냈던 이들에게 이한열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기억이랄까? 나는 후퇴했고 저 친구는 거기 있었다. 그게 나의 죽음이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여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들한테는 참 아픈 이름이에요.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할 쪽은 분명 따로 있는데 거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자꾸 미안하다 말합니다. 어쩌면 그 미안함과 부채감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시계 혹시 결국 이한열의 마지막 유품 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30년 전 멈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대학생 이한열의 꿈과 그가 남긴 숙제였습니다. 이런 시계가 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파는 황학동 시장에서 그의 시계와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 한 30년 전에 나왔던 시계 이게. 그때 학생들이 많이 차고 이게 제일 튼튼하고 좋았었어요. 오래 차고. 우리는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찾고 싶었어요, 이거를. 아들이 차고 있던 그 시계는 아니지만 어머니는 한참 동안 시계를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던 어머니는 이거 진짜 우리 이한열이 건가 보다. 이게요? 네. 왜요? 그 알맹이도 깨져버리고 줄도 떨어져 버리고 그 주인이 저 모양이 돼버렸는데 이게 언제 나겠냐. 그래 그냥. 깨지고 닳아버린 시계가 아들을 닮은 것 같아 가슴이 저립니다. 억압받지 않는 세상, 그 당연한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한열 열사입니다. 내가 가면 이한열이 엄마 왔다는 소리는 하거든요. 이름이 나오면 안 잊어지잖아요. 잊으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 머리에서 안 잊어졌으면 좋겠다. 1987년 이한열 열사의 시계를 보관하던 분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나 시계의 행방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